안녕하십니까, 조PD입니다. 자, 어려운 시기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전국 코로나 상황을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그림이 잠깐 보이실 텐데요. 저 빨갛게 표시된 곳은 지금 현재 락다운이 진행되는 곳이고요. 고동색으로 표시된 곳은 제한 조치가 상향 조정된 곳이고, 녹색으로 표현된 지역은 제한 조치의 변화가 없는 곳입니다. 지금 코로나 델타 변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28일 오후 3시 58분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상황이 조금 바뀌어 있을 것 같은데요. 시드니는 현재 델타 변종에 감염된 사람의 수가 1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노던 테리토리의 경우는 다른 주를 여행하다가 코로나에 감염된 광산 노동자가 수백 명과 접촉했고, 시드니의 한 비행 승무원이 6월 25일, 26일 양일에 걸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5번의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감염 확산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퀸슬랜드 아나스테이시아 팔라시의 주 총리는 새로운 케이스가 발견되면서 오늘 오전 퀸슬랜드 주 일부에 새로운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뉴질랜드는 지난 토요일 호주와의 여행 버블을 최소 3일간 중단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와 타스메니아 그리고 ACT입니다. 자, 각 주별로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사우스웨일즈 주입니다. 지난 6월 16일 리무진 운전사가 첫 번째 감염자로 알려진 이후에 2주가 되기도 전에 감염자가 지금 130명으로 늘어났는데요. 125케이스는 일명 본다이 클러스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2케이스는 본다이 클러스터와는 관련이 없는 케이스와 밀접 접촉을 한 케이스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케이스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88명이 바이러스 치료를 받았고 2명이 현재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전해드린 것과 같이 지난 토요일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는 락다운을 시드니 광역지역 블루마운틴, 센트럴 코스트, 울롱공 그리고 쉘 하버로 7월 9일 밤 11시 59분까지 2주간으로 확대했습니다. 자, 현재 수백 곳이 핫스팟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링크를 하나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자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빅토리아주입니다. 빅토리아주는 지난 몇 주간 락다운이 겨우 끝났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정말 멜번에 계시는 분들은 아주 미치고 펄짝 뛸 지경이겠죠. 지난 목요일에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된 2건의 신규 감염이 발견되면서 월요일 뉴사우스웨일즈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퀸슬랜드 주 일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주 경계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지난 목요일 주정부가 지난번에 했던 제한 조치를 완화한다는 발표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진짜 멜번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고생이 끝난다고 발표하던 그 시점에서 새로운 제한 조치가 발표가 된 거죠. 이게 뭔 난리입니까? 자, 한 케이스는 지난 6월 19일 시드니 웨스턴 혹스톤에 있던 자신의 딸 생일에 참석하고 돌아온 경우였는데요. 다른 한 케이스는 드라이 클리닝 사업장에서 접촉이 있었다고 합니다. 60건의 주요 밀접 접촉이 있었지만 추가 신규 감염 사례는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시드니에서 생일 파티를 참석하고 6월 20일 오후 5시 30분 제스타 JQ523편으로 돌아온 남성의 밀접 접촉자 수가 13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지난주 월요일 이후 일주일 동안 지난번 멜번 코로나 확산 시에 사우스뱅크 클러스터와 관련된 2건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뉴사우스웨일즈에서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빅토리아주는 락다운을 한번 있었죠. 그때 당시에 잡히고 남아있던 거에서 신규 2건이 지금 확인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거 빅토리아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확산돼서 이게 또 락다운이 들어간다면 5차 락다운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진짜 빅토리아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다니엘 앤드류 주 총리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계단에서 넘어졌다 그러나요? 척추를 다치고 이빨이 부러지고 막 이래서 지금까지 병가를 내고 일을 못하고 있다가 오늘 복귀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빅토리아 주는 정말 다시 락다운이 된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다음은 노던 테리토리입니다. 광산 노동자로 인해서 감염 확산이 우려되면서 월요일 다윈, 팔머스턴 그리고 리치필드에 금요일 오후 1시까지 72시간 동안 추가로 락다운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7케이스가 이 사람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 광산 노동자는 브리스베인의 격리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사이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50세로 코로나 델타 변종 양성으로 판정받았는데 6월 25일 광산을 떠나서 다윈으로 왔으며 26일 저녁 격리되기 전까지 다윈의 여러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광산 노동자의 경우 지난 금요일 감염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분은 6월 18일 전세기를 타고 브리스베인에서 타나미 사막에 있는 그레나이트 금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6월 18일 이후에 그러니까 이분이 도착하고 난 이후에 그 광산에서는 약 900명이 전세기를 타고 광산을 떠나서 다윈, 앨리스 스프링스, 퍼스, 브리스베인으로 떠났고 약 244명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900명이 거의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어느 정도로 밀접 접촉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다음은 퀸슬랜드주입니다. 퀸슬랜드주는 몇 건의 신규 확진이 확인이 되면서 화요일 1시부터 새로운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월요일 2건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는데 선샤인 코스트에서 온 여성 광산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검사 결과 코로나 델타 변종에 감염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 여성은 감염이 된 상태로 하루 동안 지역 커뮤니티를 돌아다닌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브리스베인 호텔에서 감염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노던 테리토리 광산 노동자의 경우에는 금요일 저녁 브리스베인 공항에서 선샤인 코스트로 옮기면서 하루 동안 퀸슬랜드 주 지역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2건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한 30대 국제 항공 승무원이 14일 격리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6월 20일에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알파 변종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분이 또 공항의 면세점 브리스베인 시내 그리고 엘렌 그로브에 있는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정부는 6월 29일 새벽 1시부터 새로운 제한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누사, 선샤인 코스트, 입스위치, 로건, 레드랜드, 모턴, 브리스베인, 골드코스트, 더 시닉 림, 더 라키어 밸리 그리고 서머셋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지난 일요일에 한 케이스, 월요일에 한 케이스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지난 일요일부터 퍼스, 필 지역에 최소 3일간 제한 조치를 즉각 시행했습니다. 첫 케이스는 50대 여성으로 6월 15일 뉴사우스웨일즈를 방문해서 6월 20일 다시 퍼스로 돌아오기 전에 뉴사우스웨일즈주 핫스팟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음성으로 나왔는데 이분이 방문한 지역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32살 여성으로 준달럽에 있는 헬스장을 방문했고 첫 번째 케이스 여성과 최소한의 접촉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최소 3대의 전세기가 6월 18일에서 25일 사이 252명의 노던 테리토리 광산 노동자들을 그레나이트 금광에서부터 퍼스로 실어 나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는 이와 관련된 케이스들이 마구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정부는 이와 관련된 케이스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는 지금 현재 코로나 청정 지역입니다. 하지만 주정부는 선제적 제한 조치를 월요일 날 발표했는데요. 이 제한 조치에는 병원, 양로원을 포함한 고위험 장소의 마스크 의무화, 모임의 상한 제한, 펍과 클럽의 인원수 제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제적 제한 조치는 한 주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스마니아입니다. 타스마니아주는 노던 테리토리, 뉴사우스웨일즈주, 그리고 퀸슬랜드, 빅토리아주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핫스팟이나 코로나 노출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타스마니아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음은 ACT입니다. 자, ACT는 대중교통과 소매점을 포함한 특정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ACT 거주자가 아닌 사람 중 앞서 언급된 주의 핫스팟을 방문한 사람들은 특별한 허가 없이는 ACT 방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간추려 봤는데요. 전국을 커버하려니까 한참 걸리네요. 이번 델타 변종 바이러스는 오리지널에 비해서 3배 이상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리지널은 한 명당 감염 지수가 2.5명이었는데 델타 변종은 6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이 지수를 1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2.5와 6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6을 1로 낮추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어렵다고 합니다. 걱정이 엄청 되고요. 노던 테리토리 광산에서 900명의 사람이 전국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아무튼 전 국민들이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정쟁화하려는 미디어들이 많아 걱정입니다. 지난번 빅토리아주 락다운 당시 보수 미디어에서는 빅토리아주 정부가 락다운을 해서 비즈니스를 다 죽인다고 코로나 관리를 개판으로 한다고 2주 이상 매일 씹었습니다. 아주 가루가 될 정도로 박살을 냈었는데요. 그러면서 뉴사우스웨일즈주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했었죠. 그런데 뉴사우스웨일즈주가 락다운에 들어가니까 뭐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넘어가더군요. 뉴사우스웨일즈주 수상은 자유당, 빅토리아는 노동당이거든요. 뉴사우스웨일즈주가 초기 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핫스팟이 늘어나는데 바로 락다운을 하지 않고 지역 락다운을 발표했었죠. 그러다가 바로 전체 락다운으로 확대했었는데요. 잠시 주춤한 것이 정치적 부담 때문이 아니었냐는 질문을 당국자들이 받기도 했습니다. 미디어들이 정쟁을 부추기지 말고 코로나 퇴치와 국민의 어려움을 보도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PD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끄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